오늘 보면 중앙일보의 국제부장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실패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황당한 글을 칼럼에 썼어요. 좀 많이 황당한데, 자, 한국의 현중 정서가 강해가지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사드, 한한령, 그리고 대만 분쟁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중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시각이 많은데, 자, 서구의 정책 세미나에 올해 예상되는 위험 중에 중국의 성장의 급격한 둔화를 갖다가 논의하다가 의문이 등장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연일 제재 칼을 갈고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서 안보 예산을 늘리는 이면에 중국 경제를 미국과 일본이 같이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경계가 부쩍 높아진 유럽도 지금 중국의 서구 백신을 제공하지 못해 안달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요런 글을 썼어요. 무슨 유럽이 중국에 백신을 공급하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중국의 성공 실패가 아니라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더 부유하고 강력해질 중국이 공격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국은 방역 관리를 엄중히 하되 잊지는 말자. 중국이 한국의 제일 수출 대상국이다. 대안의 질서 추구를 논할 때 밑도 끝도 없는 현중 반중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런 글을 썼어요. 논리도 맞지 않고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인데 오늘 보면 해외 유입 확진자 열에 내선 중국. 그리고 중국에 격리된 이 확진자가 호텔에서 도망을 갔다. 지금 이런 것도 있고요. 4일 날에는 중국발 확진이 전체의 76%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하이에 주민 70%가 확진됐고 베이징에서는 간이 화장장이 지금 등장했고 중국 정부는 사망자가 거의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경제가 깊숙이 연결돼 있어서 총리가 중국에 대해서 컨틴전시 그러니까 위기 플랜을 가동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서 우려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발 변이 릴레이를 막아야 한국도 지금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IMF 총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중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국이 코로나 정책을 잘못 써서 감염자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세계 경제를 갖다가 뒤흔들 거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상정하고 중국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말을 했어요. 지난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강압적인 봉쇄 조치에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급작스럽게 이를 해제했는데 그러면서 감염이 무섭게 확장이 됐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엄격한 봉쇄 조치로 작년에 급격히 둔화됐는데 자, 40년 만에 그야말로 세계 성장률 이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작년에요. 작년에 IMF는 중국의 성장률이 3.2 이하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올해도 그것보다 더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동안 코로나 제재를 완화를 뒤늦게 한 중국 전역의 코로나 감염 확산이 지속될 거고 자 이것이 중국발 경제 충격을 가져올 거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법칙을 벗어나서 예외적으로 성장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과연 중국 경제가 예외적으로 계속 5, 6%대의 고속 성장을 2030년까지 할 거라고 기대해온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전문가들 많아요. 그래서 중국의 실패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중앙일보 국제부장의 헛소리도 나온 겁니다. 중국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
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지요. 왜? 성장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계속 성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이 높아져도 계속 성장이 올라가는 예외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가다. 또 엘리트 집단 학습과 상호 경쟁 때문에 유능한 정치인 관료가 계속 배출된다. 즉 공산주의의 효율성을 찬양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중국이 특별하다는 것이 이게 검증된 거냐? 전혀 검증되지 않았죠. 이 값싼 노동력도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또 농촌에서 도시로 온 농민공들도 농촌 인구가 이제 거의 다 빠지고 도시가 포화 상태가 되면 이것도 이제 도시 빈민으로서 마이너스 효과가 커지죠. 출산율도 중국에 지금 급격히 하락하고 노동 공급도 줄어들고 있고 중국도 고령화 국가가 되는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으로 인한 인적 자본 축적 효과도요, 지금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문화혁명 기간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중국의 기성세대를 고학력 세대가 대처하는 기간에도 중국의 성장률이 사실상 1%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집단 합섭 때문에 공산주의 효율성 때문에 중국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갖다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선진국에 가기 전에 이미 중진국의 많은 후유증들이 중진국 단계에서 나타나 버리고 있고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 계획경제적 그 측면이 그 뿌리고 또 그 속에서 많은 부패와 잘못된 이 관행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가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이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실제 중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9년 이후 1% 이하로 떨어졌고 중국이 15년 동안 공장, 주택, 도로, 아파트를 짓는 빚을 내서 그야말로 그림자 부채로 이런 걸 지어대서 버텼지 실제로 구조개혁 혁신의 효과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노동 공급도 한계고 자본 투자로 인한 성장률 제고도 지금 아주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이전의 성장을 유지하려면 계속 많은 자본을 투하해야 되는데 이제는 부채 주도 중국 경제가 더 이상 부채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중국 최대 건설회사 흥다도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또 공산당 장기 지배가요 중국 사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낳고 있고 국유기업 국영은행은 공산당을 경제적으로 지탱시키는 그런 기관인데 자 여기에 있는 정치, 경제, 정경유착의 카르텔이 중국의 지금 부진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지금 급격한 사회개혁을 해야 될 건데 그러지 못하고요. 부채 축소라는 이 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또 성장을 과장해서 또 포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코로나와 공존을 미뤄온 대가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제로 코로나 철회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심각한 지금 상황에 빠져서 아마 중국의 생산 소비를 떨어뜨리고 부동산 문제를 터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끝날 거라고 일본의 최대 자산 운용사 노무라 홀딩스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중국의 지금 부동산 회사 톱 100개가 지난해 판매가 41%가 뚝 떨어졌어요. 자, 중국이 이제 완전 한계에 빠졌는데 그 한계에서 결정타를 미기고 있는 것이 중국 정부가 가식적으로 배운 코로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돈을 많이 풀어서 문제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없는 것 취급을 하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막아오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저항에 부딪혀서 갑자기 180도 방향 전환을 하면서 그야말로 홍수가 댐을 이렇게 삼켜버리는 그런 효과가 경제에도 밀어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몰락은 결국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됐고 코로나로 끝나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